하다 보니까 우연히 오게 됐다는 말이 맞는데, 우연히 정착하게 되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이 충주가 대한민국의 중원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과일로 봤을 때는, 저희는 이제 양조장이니까 과일로 봤을 때는 남쪽에서 잘 되는 과일, 북쪽에서 잘 되는 과일이 다 잘 돼요. 그러니까 사과도 맛있고, 뭐 포도도 맛있고, 복숭아도 맛있고, 말하자면 과일이 굉장히 잘 되는 어떤 기후의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 과일 농사를 지으니까 이제 그런 어떤 기후적인 조건이 가장, 그리고 땅의 조건, 그게 가장 우선시 되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지리적으로 사실은 이제 남쪽으로 가기도 쉽고, 서울로 가기도 쉽고, 여러 가지 어떤 편리성, 그런 것들이 되어 있고, 제 개인적으로는 뭐 저는 이제 여기가 수안보니까, 수안보 온천 물도 좋고, 그리고 이제 충주 자체가 물이 굉장히 많은 도시예요. 그래서 어떤 그런 어떤 지리적인 조건 이런 것도 마음에 들고 해서 결국에는 우연히 제가 여기에 연고가 전혀 없어요. 근데 이제 우연히 왔다가 여기 땅을 보고 굉장히 마음에 들은 거죠. 그래서 정착을 했는데, 정착을 하고 보니까 어떤 굉장히 많은 장점이 있었던 거죠. 제가 사실은 뭐 농부가 되겠다고 생각한 적은 없어요. 이 선택은 저는 그냥 이제 글 쓰는 사람이었고, 이제 남편 도미니크가 그 엔지니어였어요. 근데 이제 그 일에 대한 회의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항상 그 농부가 되고 싶어 하는 그런 게 있었죠. 그래서 이제 어떤 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는 이제 이 일을 더 이상 너무 하기 싫다. 그리고 이제 농부가 되고 싶다. 이렇게 말을 했고, 그렇게 해서 저도 이제 그냥 이제 덩달아서 직업이 바뀐 거죠. 이게 남편이 직업을 바꾸니까 제가 도와주기 위해서 사실은 일을 같이 했는데, 결국에는 저도 농부가 되고 양조하는 일도 이제 도우게 되고 뭐 이런 뜻하지 않게 직업이 완전 바뀐 건 아니지만은, 제가 이제 농부라는 직업도 같이 이제 병행을 하는 거죠. 글도 쓰면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글 쓰는 일도 이제 말하자면 농업이라든가 양조라든가 그런 쪽에 글을 많이 쓰고 있죠. 옛날에는 사실 전혀 쓸 수 없는 어떤 분야였던 거죠. 근데 이제 뭐 실제로 주변 사람들은 남이 인생을 바꾸는 데에서 큰 그거는 없어요. 자기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가장 걱정을 하는 사람은 사실은 부모죠. 우리 이제 저희 쪽에는 어머님이 계신데, 어머님은 큰 걱정을 안 하셨어요. 제가 무엇을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뭐 잘하겠지 이런 거였는데, 이제 도미니크 같은 경우에 우리가 프랑스에 살다가 한국에 오고 거기서 농사를 짓고 또 양조를 하겠다고 하니까 엄청 거기에서는 걱정이 많았죠. 과연 할 수 있겠느냐고. 왜냐하면 뭐 그게 프랑스에서는 양조를 한다는 게 굉장히 돈이 많은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그때 우리는 아무것도 그런 어떤 경제적인 여건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님이나 어머님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셨죠. 근데 이제 얘야 절대로 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하시지는 않아요. 그냥 이제 그거는 이제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니까. 그렇지만은 힘들지 않을까 뭐 이런 데 대한 걱정을 많이 했죠. 그렇지만은 뭐 워낙 이제 열정을 가지고 자기 뭐 하고자 하는 그 어떤 방향이 너무나 강렬했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뭐 여기까지 온 거겠죠, 우리가. 일을 그래서 이제 이게 사실은 그냥 이제 저희가 이 농사를 지어서 술을 제조를 해서 판매를 하는 것만이 목적이었다면 아마 이 일을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것은 이제 어떤 매출을 한다는 거기에 있던 목표가 맞춰져 있잖아요. 그게 아니고 우리는 그냥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자 하는 어떤 그 꿈이 더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행사도 우리가 하고 싶은 하나의 꿈을 이게 사실 이런 뭐 행사 일을 벌리는 거는 크게 돈도 안 되면서 몸은 좀 피곤한 일이긴 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새로 이 양조장을 건축을 하고, 그리고 이제
하면서 이제 생각했던 게 농사만 짓는 게 아니고 술만 제조하는 것이 아니고 농사라든가 술이 전부 다 문화가 될 수 있으면 진짜 좋겠다. 그래서 이런 어떤 제조장에서 혹은 이제 밭에서 우리가 예술가가 같이 들어옴으로 해서 어떤 문화적으로 우리의 어떤 제조의 방식, 우리의 술을 표현하면은 사람들이 제조업이라든가 농업에 대해서 어떤 접근하는 방식이 좀 더 이게 어떤 매출을 증대하는 어떤 그런 수단이 아니고 어떤 삶을 또 풍요롭게 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어떤 직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실천을 함으로써 또 보여주고 싶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일을 어떻게 보면 계속 벌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좀 피곤하기도 하지만은 하고 나면 굉장히 재미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번에도 그저께 이제 저희가 뭐 이런 뭐 전시도 하고 콘서트도 하고 뭐 낭송회도 하고 그런 걸 함으로 해서 이제 사람과의 만남도 있고 그리고 뭐 오신 분들도 어떤 영감도 얻고 가고 나면 우리도 엄청 재밌기도 하고 조금 전에 셰프님이 가셨는데 이런 이제 새로운 과일들이 있으면 이 과일을 가지고 또 어떻게 콜라보를 하고 어떻게 창조할 것인가 뭐 식탁은 또 어떤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또 뭐 설명을 할 것인가 이런 걸 하면 엄청 재밌죠. 그걸 하는 자체가 되게 재밌다라고 느끼는 거죠, 우리는. 뭐 사실은 뭐 재미라는 것은 저는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내가 현재 재미가 없으면은 이 일을 할 이유가 없는 거죠. 미래에 뭔가가 올 것이라는 뭐가 올지는 사실 모르잖아요. 근데 그 미래의 어떤 결과물을 위해서 나의 오늘 지금의 고통스러우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도 충분히 즐거워야 되고 미래도 즐거워야 된다는 게 지금 우리 제 어떤 이런 제조하는 것의 가치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해줄 수 있는 게 바로 저는 문화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표현의 방식이. 그래서 제조를 하면서 우리는 이 제조라는 것을 바탕으로 혹은 술이라는 걸 바탕으로 또 농업이라는 것을 바탕으로 문화가 들어가면 그게 굉장히 즐겁게 우리가 이것을 즐길 수 있다는 거죠. 그게 굉장히 큰 가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또 원래 직업 자체가 저는 뭐 글 쓰는 직업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문화를 좀 누리면서 살고 싶다는 거죠. 원래 시골이 사실은 문화가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문화 제로이고 또 농업이라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 문화라는 것이 들어가면 그것이 훨씬 더 풍요로워지고 내가 하고 싶은 어떤 직업이 되기도 해요. 뭐 그런 데 대한 어떤 의미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대부분의 이제 뭐 문화라는 것 자체가 도시적인 것이고 도시인이 즐기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 저는 여기 있어 보니까 문화가 더 필요한 것이 농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실내에서의 문화보다는 이런 이제 그 지역에서 바깥에서 그리고 이제 제조는 사실 제조를 해서 판매를 하는 것뿐만 아니고 문화가 더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문화 사막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또 저 같은 경우에는 저 혼자서는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뭔가를 행사를 하면 얼마 전에 저희가 행사를 할 때는 이제 뭐 청년 농부, 그 양조자, 그리고 문화 기획자, 그리고 이제 요리사 이렇게 이제 4개의 직업군이 모여가 우리가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우리가 제조를 하려면 농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조를 하잖아요. 그러고 나면 사실 이거는 양조를 하고 그다음에 이거를 판매를 한다든가 이런 걸 할 때는 또 기획하는 기획자가 있어야 돼. 그리고 이제 이 농산물을 또 요리할 수 있는 그 잘 설명해서 풀어낼 수 있는 요리사도 필요로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 4개의 직업군은 서로가 서로를 다 필요로 하는 직업군이에요. 그래서 이제 근데 만나려고 하면 만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함께 만나서 얘기를 나누는 거죠. 내가 필요한 것을 너에게 도움받기도 하고 서로 주고받고 하면서 그래서 되게 재밌었어요. 그게 첫 번째 저희 어떤 만남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오신 분들도 되게 재밌어 했고 사실은 이제 그 직업군들도 되게 재밌어 해서 다음에 빨리 또 더 하자고 막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뭔가가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사실은
풍성해지지가 않는 거죠. 이야기가 안 나오는 거죠. 근데 다 같이 모여서 이제 막 얘기를 하다 보니까 더욱더 풍성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뭔가 할 수 있다, 더 즐겁게 뭔가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어떤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뭐 동업이라 그러셨어요? 협업은 사실은 이제 그 부족한 사람들끼리 서로 모여가지고 이제 서로 부족한 것을 주고 받음으로써 같이 이제 이 작은 사람들이 모여서 좀 강해질 수 있는 거죠. 다른 직업군들이 모여서 그런 어떤 즐거움이 있는 거죠. 저도 사실은 저 혼자만 있을 때보다 요리사가 와서 저희 술을 가지고 또 저희 농작물을 가지고 요리를 쫙 펼쳐내면 와 우리가 이렇게도 될 수 있구나 하고 사람들도 와 이런 식으로 그 식탁을 풀어낼 수 있구나 하고 되게 놀라웠거든요. 며칠 전에 할 때도 우리 그 요리사분이 통영에서 오셨는데 이제 그 수학이라는 주제로 그걸 풀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단풍 드는 산을 그 밥으로 표현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빵을 이제 그 만들어서 오징어 먹물을 입혀가 그거를 까만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흙으로 다 하고 그 위에 이제 여러 가지 농산물로 우리가 뭐지 요즘 나는 호박이든 뭐든 이런 것들을 다 펼쳐서 이제 얹고 그리고 이제 이쪽에는 바다로 해서 새우라든가 요즘 많이 하는 굴이라든가 이런 걸 다 해서 이제 식탁 위에 쫙 펼쳐놨거든요. 하나의 풍경으로.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게 엄청 쇼킹했었어요. 그 지금 셰프님의 어떤 식탁에 대한 풀이가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놀랬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그 어떤 상상력에서 우리는 영감을 받고 또 즐거워지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셰프님도 우리 농작물로 인해서 풍요롭게 어떤 식탁을 펼쳐 나갈 수 있고 우리도 우리 셰프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어떤 농작물이 이런 식으로 풍요롭게 표현될 수 있구나 그게 이제 예술을 함께 나누고 그런 어떤 즐거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다음에 또 콜라보를 하자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실제로는 좀 더 이제 건강하게 들어간다면 어떤 농산물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가치를 훨씬 더 높여주는 거죠. 그리고 훨씬 더 즐겁고 그냥 우리가 밭에서 뭔가를 뽑아서 나 혼자서 요리를 해먹는 거하고는 또 틀리잖아요. 예술가가 딱 이렇게 딱 콜라보가 되면 훨씬 더 이제 더 즐거워지는 것 같아요. 즐겁고 풍요로워진다는 생각을 해요. 지금도 이제 농사나 양조에 대한 힘든 거는 엄청나죠. 사실은 엄청나게 힘든 것을 바탕에 깔고 그래도 우리가 저를 견디게 하는 건 이런 이제 즐거운 행사를 하면서 서로 이제 힘든 것을 나누면서 우리가 위로도 받고 또 힘을 얻고 그렇게 하는 건데 실제로는 엄청 힘들죠. 농사를 짓는 것도 우리는 유기농법으로 농사를 짓다 보니까 엄청 힘들고 그리고 기후가 엄청나게 지금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농사가 지어지지 않고 수확이 엄청 안 될 때도 있고 그리고 하여튼 농사는 매해 굉장히 힘들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양조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엄청나게 많은 것을 양조하지는 않지만 두 사람이 일을 하는 구조다 보니까 맨날 이제 시간이 없어서 동동동 거리고 이런 끝없는 그 힘듦의 연속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내 인생에서 이렇게 힘들기는 처음이에요. 어떻게 가끔은 도대체 내가 이거 왜 이렇게 힘들게 일을 하고 있지 이런 생각도 되게 많이 해요. 그거는 그렇지만은 또 힘든 와중에 또 즐거운 일도 있고 하기 때문에 견디는 것이겠죠. 그리고 사실은 이 직업 자체가 제가 원해서 한 직업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남편이 이 직업을 굉장히 가지고 싶어 했고 그래서 지금 일을 하고 있잖아. 일을 하고 있는 거 이렇게 보면은 엄청 고생을 하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하루하루 매일매일 정말 열심히 일을 해요. 밭에 가서는 남들이 안 하는 방식으로 농사를 짓다 보니까 진한하면서도 힘든 그런 작업을 계속하고 있고 또 양조장에서는 또 내추럴 와인 방식으로 양조를 하다 보니까 그 작업도 굉장히 힘들어요. 그걸 보고 있으면 저는 정말 와 진짜 깝깝하다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해요. 이거 진짜
아, 이거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런 직업을 가져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 그 양조, 뭐, 이런 병이라든가 모든 물건들을 다 수입을 해야 돼요. 그 수입을 할 때마다 제가 막 멘탈이 막 붕괴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때마다 이걸 붙들고 정신을 차려야 된다.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래도 뭐, 그러면서 저는 이제 어쨌든 글을 썼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 이 일은 좀 기록해 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록자의 어떤 마인드로 또 제가 하나하나 기록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뭐 책도 내고 뭐 그렇게 그런 식으로 지금 그래 뭐 이렇게 가서 어디까지 가나 어디 한번 보자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사실은. 어디까지 가실까요? 예, 어디까지 가나. 그리고 이제, 정말 이제 그 힘들 때는 이제 그래도 되게 응원군이 좀 많은 편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제 응원을 하고 하니까 또 이제 그게 또 힘을 얻어서 가고, 뭐 그렇죠. 지금은 사실은 저희의 어떤 그 양조장의 목표가 뭐 완전 매출을 정대해가 우리가 몇 년 만에 뭐 몇백 배를 혹은 몇십 배를 늘리겠다 여기에 지금 맞춰져 있지는 않거든요. 근데 모든 뭐 그 사업의 성과라는 건 사실 그런 데 맞춰져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맞춰져 있다면 사실 우리는 사업을 못 했을 거예요. 그래도 이제 그냥 저의 목적은 아, 그냥 살아남으면은 난 성공한 것이다. 진짜 그렇게만 생각하고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죠. 그렇지만은 이 일이 엄청 나에게 고통만 준다면 나는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 육체적으로는 힘들고 뭐 여러 가지 힘든 건 있죠. 그렇지만 일 자체는 굉장히 나름대로 의미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계속 지탱해 나가는 그런 형국이라고 봐야 되겠죠. 대표가 갖는 부담감은 사실은 어쨌든 아무리 이게 작은 그 양조장이라 하지만 어쨌든 하나의 양조장이고 사업체잖아요. 그러니까 성장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죠. 성장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그리고 어떻게 해야만이 우리의 어떤 가치관을 손상하지 않으면서 성장할 수 있을까 이런 데 대한 고민이 항상 있죠, 사실은. 굉장히 저도 아마추어이긴 하지만은 이제 본능적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런 방법에 대한 고민을 항상 하죠. 어떻게 하면 쓰러지지 않을 수 있을까? 이게 가장 이제 뭐 가장 큰 고민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뭐 크게 마케팅을 빵빵 때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막 그 사람을 막 불러가 막 이렇게 분리해가 막 일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위치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모든 고민을 제가 하는 거죠. 이제 술을 만들고 농사를 짓는 사람은 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 외에 이제 모든 고민들은 대표라서 갖는 어려움은 그러게요. 대표가 되고자 한 적이 없었는데 대표가 되고 나니까 그게 가장 좀 어려운 것 같고 그리고 누군가가 옆에 그 술 만드는 사람이 외국 사람이다 보니까 조력자가 사실은 저 혼자 제가 대표이면서도 조력자인 거죠. 말하는 1인 2역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어떤 깊은 고민이 생겼을 때 실제로 이제 그거를 나누기가 정말 힘들다는 거죠. 아무리 작은 기업체라도 고민은 언제나 있거든요. 근데 그 고민을 이제 저 혼자서 해야 되니까 그게 좀 어렵죠. 회사로서의 목표는 사실은 이게 뭐 양조장으로 제대로 그 동네, 저는 항상 동네 양조장이라고 말을 하긴 해요. 그렇지만은 그런 질문을 제가 한 번씩 받을 때 그냥 그 도미니크의 그 농사법이라든가 양조가 사실은 거의 장인과 같은 그런 기법으로 농사를 짓고 양조를 해요. 그렇게 하면은 그냥 조그마한 소규모 그거로 끝나지 않느냐 이렇게 뭐 말씀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실제로 저는 뭐 우리가 생각하는 뭐 이태리나 어떤 프랑스의 명품들이 다 그런 장인들이 최고의 그 어떤
만들었잖아요. 명품을 만드는 거와 마찬가지로 어떤 큰 목표를 세워가 내가 앞으로 난 세계적인 어떤 뭐 술이 될 거야 이런 목표를 사실은 세우기보다는 굉장히 좋은 술을 만들면 언젠가는 우리도 이것이 그 가치를 인정을 받고 자연스럽게 그 기업이 흘러가는 방식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모든 기업하는 사람은 굉장히 큰 어떤 꿈을 꾸지만 그거를 내가 앞당겨서 꿀 필요가 있을까? 맨날 그런 꿈을 꾸라고 하는데 내가 왜 자꾸 그런 꿈을 꿔야 하는지 난 진짜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도미니크도 그런 꿈을 꾸지는 않아요. 그렇지만은 자연스럽게 저는 이것이 흘러가서 굉장히 맛있는 술이 되고 모든 사람들이 명품이라고 생각하는 진짜 말하자면 이제 제 여기가 수안보거든요. 수안보의 수엘이에요. 요 포도밭하고 사과밭 언덕이 그걸 이제 와인에 쓰는 때루아라고 해요. 그 지역의 어떤 그 땅이라든가 땅의 성격이라든가 아니면 뭐 기후의 특징이라 요 똑같은 수안보지만 그 언덕마다 그 기후가 틀리고 땅의 특징이 다 틀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어떤 수에리 때루아를 설명할 수 있는 와인을 만들어내는 게 그 어떤 목표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사람들이 마셨을 때 이거는 똑같은 한국의 포도지만은 우리만의 특징이 정말 잘 드러났다. 이거는 정말 술로서 누구든지 술을 빚는 사람이라면 본받아야 되는 술이다 하는 그런 술이 나올 수 있으면 너무 좋겠죠. 지역과 호흡을 나눈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고요? 그거는 너무나 큰 의미가 있죠. 사실은 내가 이 지역에 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요 땅과 함께 우리가 호흡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동네와 함께 뭔가를 나누는 것이고, 그 다음엔 또 우리 지역과 함께 뭔가를 함께 하는 것은 인간이 살아가는 가장 근본적인 것이라고 생각. 그게 바로 뭐 우리 삶의 아이덴티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한국인이면 한국인으로서의 어떤 아이덴티티를 가지는 것처럼 작게 나갔을 때는 농사를 짓는 사람으로서 그 농토에 대한 아이덴티티를 표현하고, 그 다음에 우리 동네의 어떤 모습을 내가 글로 표현하고, 그리고 저희가 충북에 있으니까 충북의 어떤 특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또 그걸 술로 담고 너무나 자연스럽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뭔가를 이 지역에 와서 하겠다 하는 것은 그 지역의 어떤 특징이라든가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널리 알리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함으로 해서 그 지역이 강해지고 결국에는 또 다른 분들이 그 아름다움을 쫓아서 이 지역에 오고 그렇게 해서 그 지역이 점점 강해지는 거겠죠. 한 지역이 강해진다는 것은 또 다른 지역이 강해지게 할 수 있는 어떤 효과가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더 강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실은 한 나라가 강해지려면 지역이 강해지지 않으면 절대로 저는 강해질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역에 누군가가 와서 뭔가를 한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지역에서 무엇인가를 하는 분하고 항상 뭔가를 같이 하고 싶어 하고 그것은 기본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삶에. 내 가족이 강해지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한 지역이 강해진다는 것은 지역과의 연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